반갑습니다. 공매화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대별로 분리된 독립세대로 보고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정의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이 안 되고 독립된 세대로 본다면 각각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녀 세대가 분리 세대가 되면서 각각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금전적인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지만 동네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법에서 따지고 있는 세대와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서 세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를 분리할 때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부모는 서울에 살고 30세 이상이 되지 않은 자녀가 지방에 거주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러면 독립된 세대입니까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를 달리 뒀더라도 30세 이하면 부모와 한 세대로 보는 겁니다. 주소를 분리해서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녀가 30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상관없습니다. 30세 이상이면 세대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30세 미만인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혼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차별을 한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역시 독립된 세대로 인정합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걸로 독립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2020년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40% 월 175만 7,195원 이 이상을 매달 버는 자녀가 주소지를 별도로 두고 독립해 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30세 미만이어도 정리합니다. 10세 이상인 자녀가 주소를 달리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독립세대로 인정해줍니다.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30세 미만인 경우에 결혼한 자녀일 경우 독립된 세대로 봐줍니다. 이때 결혼을 했다는 거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상관없어요.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상관없이 다 독립된 세대로 봐줍니다. 세 번째, 중위소득 40% 이상인 월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세대로 봐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들을 유권 해석을 보면 그 경우에 같이 살아도 독립된 세대로 봐주는지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가 들어와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임대차 보증금이 워낙 세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부모님 밑에 살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돈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둘 다 맞벌이에요. 따로 살았으면 당연히 독립된 세대인데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 가정에 산단 말이에요. 이때 부모님한테 월세를 내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보다는 작지만 생활비 쪽 아들의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든 아니면 사위의 계좌에서 장인의 계좌로든 딸의 계좌에서 엄마의 계좌로든 일정하게 매달 동일하게 입금이 되는 흔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거 완전 분리된 세대인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건강보험 때문에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산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따로 내는 거예요. 2년 동안 살았는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 이러면 독립된 세대를 봐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맥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정말 경제적으로 분리돼서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빙 자료가 없이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으로 봐버립니다. 한 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도 내 집을 갖고 있고 자녀 세대도 지방에 집을 하나 사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채잖아요.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잖아요.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나 들어가서 살게. 그래 들어가 살아.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경제적인 분리 없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세대가 두 주택을 가진 게 되잖아요.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요. 자녀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같이 살게 됐는데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돼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던 아니면 이렇게 세대를 합가하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자녀 세대를 독립된 세대로 분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세법에서 어떻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한 집에 살지만 세대주를 분리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했고 독립된 세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분리된 세대로 봐주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생활비 생각날 때 한 번씩 주고 증빙 안 남기고 아빠 생활비 써 현금으로 줘버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게 생활비를 준 거를 나중에 증빙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분리된 세대로 봐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나중에 팔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 거를 알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니까 그것도 손실인 거죠. 어쨌든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독립세대가 세대 합가해서 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